행복합시다 시즌 2 저희 40번째 마지막 테마 되겠습니다.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여러분이 또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 마지막에서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도 어려운 거 한번 딱 정리해야 되죠. 자, 드디어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드디어 테마 40개를 정리했습니다. 워크북 시즌 1, 시즌 2까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시즌 3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120개 테마를 공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나오는 게 한 150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로 잘 나오는 게 200테마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굉장히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테마를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테마 또 반복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할 게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인데요. 자, 일단은 시정명령이라는 단어부터 보세요. 시정명령은 고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했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어떤 처분을 내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고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면에 직무이행명령에는 너의 직무를 이행해라. 이건 뭐냐면 위임사무예요. 맡겨준 건 안 하기 때문에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그런 개념부터, 이름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시정명령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 다 상관없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먼저 누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자신이 어떤 처분을 먼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처분을 벌써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명령 처분을 내린 건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위법하고 부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자치사무는 법령에 위반될 때 할 때만 가능한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야, 너 이 사람 잘못했어. 위법 부당해. 그래서 야, 이거 시정명령 내려. 야, 시정해. 라고 합니다. 1차 조치는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2차는 안 하면 직접 취소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자체가 나 억울해. 라고 하죠. 억울해? 그럼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제기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표를 보시면요. 자, 우리 광역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내리는 거고요. 기초에 대해서는 일단 시도지사가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시도지사가 명령을 안 내리잖아요. 그럼 주무부 장관이 내리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 그래도 시도지사가 안 하면 직접 기초한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제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서 시정명령을 내는데도 취소 정지하지 않아. 그러면 직접 취소 정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해? 그럼 법원이한테 네가 10일 이내로 대법원에 소제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한 것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법령 부당한 게 안 돼요. 자치사무는 무조건 법령 위반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행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만 되냐면 위임사무만 돼요. 위임사무. 왜? 맡겨준 사무를 안 했을 때 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이행명령. 단체위임이나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맡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관리 집행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서면으로 야 해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야 그럼 내가 대집행한다? 너의 돈으로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나 억울해 라고 하죠. 그럼 억울해? 그럼 소제기해. 10일 이내로 소제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맡겨준 사무인데 광역이 안 해요.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주무부 장관이 하세요 라고 이행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런데도 안 해. 그러면 대집행이나 행정 재정상 조치 취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초에 대해서 맡겼는데 안 해요. 그러면 광역 시도지사가 해라 라고 이행명령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안 내리네. 그럼 주무부 장관이 해라 라고 시도지사한테 이행명령을 내리라고 시키면 돼요. 그럼 이행명령 내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시도지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주무부 장관이 직접 기초한테 해라 라고 내립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대집행이나 행정 재정상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비용이겠죠. 그런데 억울해 지자체이 그러면 억울하냐 10일 이내로 소를 제기해 라고 합니다. 요런 게 보시는데 요게 뭐가 한번 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옛날에는 요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게 우리 지방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 내용이 없었다고. 요 내용이 없었어요. 요 내용이 요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역이 기초한테 시도지사가 명령을 안 내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내용이 없었다고. 요 내용이 요 하트가 딱 그려지네요. 이 내용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했을 때 시도지사가 명령 안 내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자체가 잘못을 해야 돼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 처분을 내리거나 만약에 이제 자치사무 같으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야, 너 고쳐 시정명령해 라고 합니다. 안 하면 직접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해야 돼요. 맡겨준 사무를 네가 안 해? 해. 진짜 안 해? 그럼 내가 대신한다? 대신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직무이행해라 라는 건 위임사무만 되겠죠? 머릿속에 한번 놓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명할 수 있다. 해라 라고 합니다. 뭘로? 서면으로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자,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장이 나 억울해라고 하죠.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저부터 며칠 내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노노노노 며칠? 15일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틀렸습니다. 그리고 위 3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딩동딩동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길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공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맞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조언, 공고, 지도할 수 있다. 위임사무는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조언, 공고,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이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뭐가 딱 걸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자치사무가 나오면 눈에 반짝하고 뜨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법령 위반만 되고 부당함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함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령 위반만 된다라고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걸 많이 꺾어요. 그렇게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구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이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건 누구예요? 행안부 주무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려면 또 혹시 법령 위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법령 위반인지를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되겠습니다. OX 길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이사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Y, Y, Y. 갑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누가 하냐면 주무부 장관이 합니다. 기초에 대해서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는 주무부 장관, 기초는 시도지사.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케이.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위임사무네요.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이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명할 수 있다. O, X 하나도 눈에 걸리는 게 없죠. O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직무이행명령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자치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갑니다. 자,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자치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보세요. 이거는 왜 X라고 하냐면 위임사무에 대해요. 자치사무가 아니라 무슨 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너 왜 안 하니? 자치사무 말고 무슨 사무? 위임사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빵빵빵빵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명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광역이죠. 그러면 주무부 장관입니다. 광역은 주무부 장관,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 설정서 며칠 이내로 억울하면 10일 이내로 대법원에 소제기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시도이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뭘 하는 거예요? 너 위임사무인데 왜 안 하니? 그럼 내가 대집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할 수 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합시다 시즌2의 가장 마지막 테마 40번 굉장히 어려운 거 했지만 요번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나오면 정답률 굉장히 떨어져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시즌2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셨고요. 모르는 테마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다? 시즌3가 남았습니다. 시즌3가 딱 60테마인데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국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직 들어갈 때까지 딱 시즌3 저와 같이 한번 하시면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벌써 반 이상 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해놓고 막판에 또 한번 딱 모르는 거 돌리면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행복합시다 시즌2가 끝이 났고요. 시즌3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는 전날까지 김규대의 행복합시다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즌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